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떤 이중성, 또 도덕성 문제, 특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그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여론이 많고, 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권 사람들, 집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을 옹호를 할까? 물론 그 중에서는 박용진 의원이나 또 일부 의원들은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큰 흐름은 지금 정권 안에서는 무조건 조국 구하기에 총출동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주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했더니 좀 혼란한 게 풀렸습니다. 뭐냐면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 위기감 때문입니다. 원래 위기가 닥치면은 한 집단이 하나로 확 뭉치죠.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16명이 무단 임명됐죠.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이 16명이다. 16명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 임명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임명을 못해서 중도에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물도 11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적격한 면들이 막 드러나서 대통령이 임명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자진 사퇴한 이 인물이 11명이나 되는데 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까? 12번째 낙마자로 만들지 못할까? 그 생각에 미치다 보면은 이 조국 후보자가 정권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2년 이상 정권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했었는데 민정수석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민정수석 본연의 역할, 물론 어떤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죠. 인사검증도 하고, 또 이른바 적폐수사를 사실상 청와대 안에서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까지 했고, 심지어는 개헌 문제까지, 개헌 구상까지 그때 했었죠. 그래서 개헌안 초안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면서 최근에만 해도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죽창가를 부르고 친일 반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편들기를,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유지해온 그 버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버팀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이중성이 드러나고 그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진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도 조국 후보자를 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청와대도 비상을 걸어서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나서 있습니다. 심지어 강기정 정무수석 비서관이 조국 수사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흘렸다는 것이죠. 언론에 흘렸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언론이 그것을 따로 취재한 겁니다. 따로 취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팀을, 그러니까 특수위부를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런 말까지 했는지 정무수석이, 저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그 브리핑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참 많이 다급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아시다시피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을 하고, 언론 또 한국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뭐 정치 검찰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검찰도 비판하고 한국당도 비판하고 언론 탓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붕괴 위기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죠. 문준용 씨도 나서서 조민 씨, 조국 후보자 딸을 두둔을 했습니다. 자, 문준용 씨는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언론 인터뷰까지, 방송에 인터뷰까지 하면서 또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두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준용 씨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자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국고용정보원의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 고용정보원 원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그 문준용 씨의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물이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5급 신입사원 서류를 내면서 서류 사진이 그냥 일반 점퍼를 입고 귀걸이를 하고 이런 사진을 냈습니다.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그 본인이 그냥 그런 거 내도 합격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의혹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 속에서 그 입사원체 자기 소개서를 하는데 열 며칠 달락 썼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마감이 다 지나가면서 뒤에 후회냈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아니고 그 원장이 아버지와 함께 청와대에서 뭐 노동비서관을 했던 인물이 아니면은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 그 의혹은 지금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을 하는 바람에 허지부지 됐지만 그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준용 씨가 지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고위청, 상류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 씨를 두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저는 정권 붕괴, 정권의 위기감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소설가 공지영 씨, 이렇게 친문, 친정권적인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이 정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도 마찬가지죠. 친문 네티즌들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국 힘내라, 가짜뉴스 아웃, 정치검찰 아웃, 이것을 순서대로 포털 사이트 상위 위순위에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문제, 뭐 법원에서 다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 문제까지 다시 덜쳐내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1위에 올리자, 뭐 이런 조직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권의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정권 핵심부를 이루고 있는 뭐 문화계도 그렇고 뭐 네티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기류가 좀 달라졌죠. 뭐냐 하면은 비주류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 안에서 민주당에서 비주류 대권 주자들이 있는데, 이 비주류 대권 주자들은 그동안 이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냈습니다. 여론이 워낙 따갑고 또 본인들이 할 말이 없었겠죠. 두둔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다고 같은 여권 안에서 비판을 하자니 친문 네티즌들로부터 어떤 뭐 돌팔매질을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목소리를 일제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해경궁 김씨 논란으로 친문과 그렇게 각을 세웠던, 뭐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나섰습니다. 나서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은 비이성의 극친 마녀사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한때 지난 지방선거 때 친문에서 서울시장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말까지 나돌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비주류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섰습니다. 뭐 무자비한 사생활 침해다, 인권 모독의 조리돌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부겸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김부겸 전 장관도 뭐 자기 대권 주자군에 올라 있지만은 지금 현 정권이 이너서클하고는 거래가 멀습니다. 그리고 또 TK, PK 갈라치기 하고는 이 와중에 TK 출신이죠. TK, 그러니까 대구의 국회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주류인데 김부겸 전 장관도 다시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면전에 자식을 세우고 아내 앞에 제아비를 세워서 그렇게 신문을 해야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주류 대권 주자들이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두둔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정체적인 문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 문제까지 건드리냐, 가족 문제를 왜 건드리냐, 가족까지 청문회에 세워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팩트 자체, 조국 후보자의 그 도덕성, 또 이중성, 그 어떤 뭐 편법적인 부의 정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웅동학원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왜 뭐 아이들까지 건드느냐, 뭐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들도 하나의 이 기로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이 비주류 대권 주자들도 정권이 무너지면 공멸한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너서클 안에서 당신들은 왜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인들도 이 상태로 가면은 진보 좌파 정권이 거의 뭐 붕괴 위기까지 몰리면은 본인들도 미래가 없는 것이죠. 뭐 20년 장기 집권론, 100년 장기 집권론 해도 그 정권이, 지금 정권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도 정권의 위기감, 여기에서 공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일제에 나선 거 아니냐,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명근자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들까지 나서고 청와대 정무수석 나서고 비주류 대권 주자까지 다 나서서 조국 구하기에 나서는데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일인데 조금 전에 비행기 타고 특별기 전용기 타고 동남아로 외유 갔습니다. 두 군데는 국빈 방문, 한 군데는 뭐 공식 방문, 이렇게 해서 융성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구한 말에 이 조선이 망할 때 망국의 위기에서 고종은 강대국 대사관의 몸을 숨기면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은 그 대사관, 더 대사관 막 찾아다니다가 그 러시아 대사관에 뭐 파천을 하고, 일본에 합병되는 문제는 대신들에게 전부 맡겨버렸던, 물론 그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고종이 일본과의 합병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대신들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리고 본인은 몸을 피신할 곳을 찾아다녔다. 그런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정권 주변에서 일제히 나서서 조국 구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구한말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